네, 픽인터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가 부처 안에 경찰국을 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이 경찰국의 이름을 치안정책국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도 쏟아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현직 경찰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모시면 좋은데 계신 곳이 창원입니다.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유근창 경찰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근창 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유근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한 거죠? 예, 13시에 발표했습니다. 네, 행안부 주장에 따르면 지원 조직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먼저 지원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솔직히 장악 조직으로 보이고요. 장악 조직. 네. 예. 이리 되면은 이제 경찰의 승진 인사하고 징계권 그리고 예산권이 행안부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주요 정책도 경찰청이 아닌 행안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경찰청장부터 고위직에 대한 이제 징계권도 가지게 되면서요. 행안부는 경찰청의 확실한 이제 소속 부서가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법무부하고 검찰청의 관계가 되겠죠. 이제 행안부에서 인사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해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관리하고 치안 정책도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갈등을 빚을 때도 그랬는데 법무부를 통해서라도 검찰을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경찰도 행안부의 통제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행안부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법무부는 장관하고 차관, 검찰국장 등 주요 자리를 전현직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같은 한 몸이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검찰청 밑에 법무부가 있다는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또한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안부하고 경찰 업무는 차이가 큽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원 업무 그리고 선거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안부가 경찰권을 갖는 것이고 따진다면은 경찰 출신이 행안부 장관하고 차관하고 그런 관련 부서에 국장을 하면은 그럼 이치는 같지요. 하지만 업무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지원 조직을 통해서 경찰을 장악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나온 얘기는 이를테면 총경 이상이나 고위직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선 직원들이 왜 반발하는 겁니까? 일단 경찰 고위직들이 행안부 말을 참 잘 듣는 아마 착한 경찰관이 될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행안부 장관을 임명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분 말도 고분고분 잘 듣겠죠. 물론 이제 통수권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이제 국가 공무원의 자세는 맞는데 문제는 옳고 그름에 분간 없이 아주 맹목적으로 잘 듣게 된다는 것이 문제죠.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쓰는 경찰보다는 장관의 말을 잘 듣는 정치 경찰관이 속칭 소위 출세하는 조직이 되겠죠. 그런 지휘부를 보는 일선 지구대 파출소 형사, 국민들과 실제 호흡하는 경찰관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더 장관과 권력을 위한 경찰관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경찰관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장악하면 경찰 조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갈 거다 이런 우려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창원에서 필요한 치안 수요가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한마디 하면 다 그들로 쫓아가가지고 어떤 특정한 경찰 활동만 반복한다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거군요.
그런 우려가 매우 크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각 지역별로 치안 실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어떠한 요청도 다르거든요. 네네. 100% 다릅니다. 그런데 아주 획일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 경찰 제도 자문위원회 뭐 한 짧게 한 달 정도 활동한 것 같은데 여기에 위원장으로 계신 황정근 변호사란 분이 경찰청은 독립기관이 아니다. 외청의 개념을 경찰관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황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1991년 경찰청 개청 이후에 모든 정부는 외청의 개념도 모르는 장관들만 근무하신 꼴이 됐어요. 네. 그런 모양이 되었죠. 30년 넘게 한 번도 시도 안 한 경찰 외청 개념을 그런 개념의 정립을 글쎄요 경찰을 뭐 얼마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모르시는 위원장님께서 또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불과 4번 만나가지고 개념을 이해하셨다니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위원장님하고 그 장관님께 권유드리고 싶은 게 영화 1987 있죠. 그리고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꼭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렇죠? 그 당시 치안본부 시대의 경찰이 그 대학생들 불법 고문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네. 예, 그게 바로 치안본부 시대예요. 경찰청이 아닌. 예. 그리고 아마 황 위원장님께서는 1980년대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또 판사도 하시고 했으니까 아마 더욱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제도 자문 개선 위원회,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4번 했군요. 자,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밀어붙일 것 같은데 경찰관들은 어떤 대응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까 그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경남뿐 아니라 이제 대부분 지역의 경찰관들이 기자회견 통해가지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뭐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에도 연일 그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그 지금 경우회라는 그 전직 경찰관 단체가 있습니다. 200만 명의 회원이거든요. 네네. 그분들도 지난 토요일 날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그분들과 같이 연대해가지고 계속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야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움직임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창 마산 동부경찰서 양덕 지구대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